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우리 2025년 지방직 9급 이제 해설 보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환경공학 개론입니다. 자, 우리 환경공학 개론 일단 여러분 보셨지만 와, 진짜 쉬웠어요. 그죠? 일단 우리 시험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제가 일단 보면은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진짜 이때까지 나왔던 제가 봤던 모든 회차 중에서 가장 쉬웠던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출제 경향 분석하면서도 하지만 파트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그리고 이제 난이도별로 정말 황금 비율. 와, 어떻게 이렇게 냈지? 라고 할 정도로 황금 비율을 자랑해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수지라고 대기 합쳐갖고 어느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한 70%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70%면은 14문제예요. 야, 요번에 14문제 나왔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과목별로 보면은 예전에 이제 나왔던 지방지처럼 나왔어요. 작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덜 나왔죠. 덜 나온 대신에 폐기물하고 이제 뭐 법규 소음이라든가 요 부분에서 조금 더 나왔다면 요번에는 정말 제가 황금 비율이라 그랬죠. 딱 전형적인 정말 지방직 시험 파트별로 수질 대기 70%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법규에서는요, 뭐 이번 2025년 국가직 에서 법규 많이 나왔어요. 4문제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법규는 꼭 나온다 그랬죠?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법규 2문제 이상은 꼭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테마특강 공정법규 버리지 마세요. 제가 진짜 여러분 딱 볼 수 있게 준비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하시는 분들을 해주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정말 저희 어떻게 보면은 공덕의 환경직의 진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법규 여기서 이번에도 여기서 다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꼭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별로 봅시다. 야, 보세요. 단답형 50% 나왔어요. 장답형에서 지금 이제 6문제, 계산해서 4문제. 황금 비율이에요, 정말. 그리고 단답형 문제가 절반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문제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지만 장답형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까다로워요. 근데 지금 단답형이 10문제 나왔다? 이거는 진짜 역대급 쉬웠다는 거를 유형별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형별 알고 이건 난이도별이죠. 난이도별로 보면은 이것도 보세요. 야, 어떻게 난이도 하 문제가 15문제가 나올 수 있죠? 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역대급으로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고 지금 여기 제가 상으로 잡아놓은 게 여러분 조금 생소했던 제폭기율. 근데 이거 여러분 아는 거예요. 제폭기율. 산소 전달 속도예요. 그거거든요. 이게 아는 내용이지만 용어가 조금 바뀌니까 여러분이 어려웠겠다 싶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세요. 다 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공학개론으로는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점수를 줬다. 제가 요즘 보면은 이게 지금 뭐 국영수 하면서 특히 국어라든가 이런 게 좀 수능식으로 유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PSAT나 이런 식으로 좀 수능식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전방적으로 최근 이제 한 1, 2년 사이에 전공은 어떻게 보면은요, 한 과목은 되게 어렵고, 한 과목은 되게 쉽게 나오는 게 지금 전형적인 트렌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 과목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과목이 쉽게 출제된다라는 경향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환경공학개론이 굉장히 쉬웠고, 그 다음에 화학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환경공학개론은 정말 만점자도 정말 많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문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도수관 및 성수관 같은 관수로에서 손실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손실수도 문제입니다. 자, 손실수도 보니까 옳지 않은 거 하는데 관의 길이, 직경, 마찰 개수, 그 다음 유속 이런 게 나왔네요. 이거 관련된 게 뭐예요? 네, 마찰 손실수도 계산식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분, 자에 있으면 비례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찰 개수, 그 다음에 관의 길이,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하고는 뭐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하면 증가, 비례관계니까 증가하면
증가하는 관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증가한다, 증가하면 증가한다, 증가하면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얘네 셋은 다 맞네요. 자, 그 다음 반비례하는 게 누구예요? 네, 바로 직경입니다. 직경은 증가하면 오히려 얘가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직경이 증가하면 손실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봅시다. 자, 정수처리 시설에서 전염소 처리의 목적이에요. 자, 전염소 처리, 그다음 중간염소 처리, 후염소 처리가 있죠. 자, 우리가 전염소 처리, 중간염소 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침전지랑 여과지 요 사이에서 염소를 주입하면 중간염소 처리, 여과지 이후에 주입하면은 후염소 처리. 그래서 대부분 여과지 이후에 주입하는 이유는 소독을 위해서죠. 그죠? 그 다음에 침전지 이전에 우리가 넣어주면 이걸 전염소 처리라고 하는데 보통 잘 섞이는 착수정이나 혼화지 요 부분에서 이제 넣게 됩니다. 자, 전염소 처리, 여기 후염소 처리의 목적은 소독이에요. 그러니까 살균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전염소 처리와 중간염소 처리는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염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죠. 일단 염소는 산화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철, 망간 제거, 냄새 제거 가능하고 세균 제거도 물론 됩니다. 근데 부유물질 제거는 얘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보통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는 거르잖아요. 그죠? 뭐 침전을 시킨다든가, 응집을 시킨다든가, 응집 침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염소 처리로 제거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3번 봅시다. 폐기물 발생량 조사법. 발생량 조사법이 있고, 네, 또 발생량 예측법이 있죠. 요거 두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죠? 발생량 조사법은 지금 현재 발생한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했냐. 그걸 측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예측법이라는 거는 앞으로 폐기물 얼마나 발생할까. 그걸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답 아닌 거는 이건 단답형 문제죠. 그죠? 경향법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정말 잘 나오는 마스킹 효과예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봅시다. 이거 이제 마스킹 효과 여러분 진짜 거의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 소음 기사 수준으로 그죠? 다 맞춥니다.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다 나오잖아요. 자, 1번 봅시다. 두음의 주파수가 비슷할 때 마스킹 효과 크다. 맞죠? 근데 완전히 주파수가 같을 때는 맥동 발생해서 마스킹 효과 줄어든다. 그죠? 요 두 가지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자,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 맞죠? 3번. 큰 음과 작은 음이 동시에 들릴 때 나타나는 해설 아니고 여기 딱 나와 있죠. 원래 뭐예요? 간섭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해설하고 관련된 거 호이겐스의 원리 이런 거예요. 간섭하고 마스킹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어떤 소리가 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감소, 그러니까 마스크, 막는 거죠. 그죠? 다른 이제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현상. 그게 마스킹 효과입니다. 그래서 음패 효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5번 봅시다. 자, 요거는 뭐예요? 적조 발생 원인 아닌 거 찾으래요. 자, 적조 언제 잘 발생해요?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체됐을 때 잘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염분은 낮을수록,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적조의 원인은 질소랑 인 같은 영양염류잖아요. 그럼 영양염류는 어디서 와요? 네, 육지에서부터 흘러옵니다. 그럼 육지에서부터 흘러오면 육지에서 많이 흘러올 때가 언제예요? 풍수기, 홍수 직후예요. 그죠? 그럼 그때 담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어때요? 짠물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염분은 낮을수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일사량이 클수록, 그죠?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뭐예요? 염분은 작을수록이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봅시다. 자, 질소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산염이 질소가스로 변환되는 것을 탈질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질산화가 있고 탈질이 있죠? 질산화는 뭐예요? 질소가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로 이렇게 산화되는 거죠. 질산화 과정. 탈질은 거꾸로.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그리고 질소 가스 형태로 이렇게 환원되는 과정이 탈질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나이트로박터는 암모니엄을 아질산염으로 산한다. 암모니엄이 얘죠. 자, 암모니엄을 아질산염으로 하는 1단계 질산화. 요때 관여하는 게 뭐예요? 나이트로소모나스. 나이트로박터는 아질산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암모니아가 질산염으로 변환되는 건 질산화 과정 맞고 나이트로박터가 아니고 나이트로소모나스.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4번 볼게요. 대기 중 질소 분자가 암모니아로 변하는 거 이게 질소 고정이죠. 맞아요. 우리 대기 중에 질소가 얼마나 있어요? 네, 70%만 있지만 우리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암모니아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질소 고정을 통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암모니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걸 질소 고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자, 7번 봅시다. 음압의 단위에 해당하는 거. 음의 압력이잖아요, 음압. 그러니까 파스칼이죠. 이게 음압의 단위고. 와트는 음의 출력. 파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와트 퍼 미터 제곱. 이게 음의 세기 단위죠. 그죠? 파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은 소음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위, 부피당, 힘이니까요. 상관없어요. 자, 8번 봅시다. 자, 물리적 처리 찾으래요. 자, 우리가 저희 기본서 106쪽에는 처리 방법별 분류가 이제 물리학적 처리와 생물학 처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물리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는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구분하는 게 화학적 처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화학 약품을 사용을 하면은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화학적 처리로 보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가라앉는 거, 거르는 거, 여과, 이런 거는 이제, 근데 여과도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 처리랑 화학적 처리, 때로는 생물학적 처리까지 들어있는 건데, 크게 볼 때는, 그래서 물리적 처리로 보는 거는, 이제 침전이라던가, 고액 분리. 침전을 통해서 고액 분리하는 거. 요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는 물리적 처리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스크린, 침사지, 1차 침전지, 이거는 네, 물리적 처리로 볼 수 있고요. 염소 소독, 염소라는 약품 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화학적 처리. 그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하면은 생물학적 처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이때까지 나왔던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자, 9번 봅시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가장 많이 차단하는 대기권은 뭐냐 그랬어요.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가장 많이 차단하는 대기권 어디예요? 당연히 어디 있는? 네,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이죠. 자, 10번 봅시다. 오존층 파괴 물질이 아닌 거. 자, 우리 오존층 파괴하는 거 대표적인 게 CFC, 염화불화탄소. 그죠? 그 다음에 할론. 그죠? 맞죠? 근데 일단, 메틸클로로폼 이거 못 들어봤는데? 근데 이산화탄소는 확실히 아니잖아요. 이거는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랑 관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했는데, 자, 요거 그래서 우리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저희 교재에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 이렇게 CFC, 그 다음에 할론, 그 다음에 우리 질소환물, 그러니까 N2O, 그죠? NO, 요걸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CFC는 뭐로? 탄소, 플로르, 염소로 구성된 거. 여기에 수소 붙으면 HCFC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할론이라고 하면은 여기 탄소에다가 우리 할로겐족 3개, 그죠? 플로르, 염소, 브롬으로 이제 브롬이 포함된. 그러니까 우리 CFC에 브롬이 더 포함된 거를 우리가 할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이외에 우리 오존층 파괴 물질을 안 쓰기로 규제한 게 몬트리올 의정서잖아요. 거기 규제한 물질이 뭐냐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는 게 메틸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브로모 클로로메탄.
여기 보세요. 메탄이니까 기본 골격은 CH4잖아요. 근데 브롬이 수소 대신에 브롬이 하나 치환되고 수소 대신에 또 염소가 하나 치환되니까 수소는 2개 남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브로모 플로로 카본 이러면은 뭐냐? 자, 여기 보면 하이드로 그러면 수소. 브로모 하니까 브롬 들어가고요. 플로라니까는 이제 불소 들어가고요. 카본이니까 탄소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할론에는 수소가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여기는 할론에다가 그죠? 우리 염소 말고 수소가 들어가는 거. 이걸 우리가 하이드로 브로모 플로로 카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메틸 클로로폼 클로로폼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메틸기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CCl3 붙어 있는 거. 요걸 이제 메틸 클로로포름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은 요게 몬트리올 의정서에 우리가 CFC나 할론이나 아니면은 낙스 말고 그죠? N2O 말고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제 규제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자, 아세톤 1몰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필요한 이론적 산소 요구량. 그러니까 우리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니까 THOD 구하는 거예요. 그럼 호기성 분해부터 해봐야 되겠죠. 자, 호기성이니까 산소 들어가고 탄소가 3개니까 탄소는 뭘로? CO2로. 3개의 탄소는 CO2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소가 6개니까 H2O 몇 개 생겨요? 절반의 H2O가 생기죠. 그럼 수소 개수 맞아 들어가고. 그러면 산소가 여기는 6개, 여기는 3개 합쳐서 9개가 됩니다. 그럼 9개 나오려면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8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4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아세톤 1몰에 해당하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 자, 질량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1대 4니까 4 곱하기 32. 그래서 얼마? 128g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와, 이렇게 쉬운 계산 문제가 나오다니. 정말 난이도 그래서 계속 지금 1위에요. 그죠? 자, 12번 봅시다. 자, 퇴비아 문제입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자, 퇴비아 시 적정 온도. 자, 우리 퇴비아 운전 조건 있잖아요. 그죠? 운전 최적 조건과 이제 완성. 퇴비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뭐 보면은, 자, 온도는요, 네, 퇴비아는 호기성 분해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50, 65도씨까지 이렇게 높아져야 이제 말 그대로 발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끝나면 40도에 떨어지면 이제 퇴비아 끝난 거죠. 그래서 적정 온도는 50에서 65도시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현기성 퇴비아에 비해 소요기간이 길다. 현기성 분해를 이용하는데 현기성 퇴비아예요. 자, 여러분, 우리 현기성 분해와 호기성 분해를 생각하면은 반응 속도 누가 빨라요? 현기성 느리잖아요. 그죠? 현기성 분해보다 호기성 분해가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혹은 퇴비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 이건 당연히 속도 빠르면 덜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퇴비아, 호기성 퇴비아는 이제 현기성 퇴비아보다 반응 속도 빠르니까 반응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죠. 3번, CN 값은 감소하죠. 그죠? 온도도 줄어들고 CN 값도 줄어들고. 자, 그 다음 퇴비아 발생 시 발생하는 물질은 이제 호기성 분해 끝나고 나면 유기물 CO2, H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산화 형태로 유기물이 분해돼서 산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봅시다. 자, 레이놀즈수 계산하는 거네요. 지금 있는 거 직경 있고요, 유속 있고요, 동점성 계수 나왔어요. 자, 레이놀즈 수는 자, 우리 동점성 계수 이용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밀도, 유체의 밀도,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 직경, 나누기 동점성 계수. 만약에 점성 계수로 쓰면은, 아이고, 제가 지금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가
점성 계수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밀도분의 점성 계수가 동점성 계수잖아요. 그래서 동점성 계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속은요 8cm/s. 자, 레이놀드수는요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단위가 없어요. 무차원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다 상쇄해서 없애야 되니까 단위 환산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직경이 2cm. 동점성 개수가 0.01cm 제곱/s예요. 자, 약분. 단위 다 맞네요. 자, 그럼 숫자만 계산하면 0.01분의 16이니까 얼마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2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00. 정답 2번이네요. 이제 진짜 쉬웠네. 이제 보이시죠? 그죠? 계속. 이것도 단답형 문제. 자, 휘발유 자동차 공회전할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뭐예요? CO잖아요. 그죠? 선생님, 탄화수 아니에요? 탄화수는요, 일단 다 적게 나와요. CO보다는 계속 적게 나와요. 어느 경우든 간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가장 양이 많은 거 그랬으니까, 일단 CO2가 만약에 있었으면 CO2예요. 어느 경우든 간에 CO2가 제일 많이 발생하지만, 지금 보시면은요, 양으로 따지면은, 어느 경우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요, CO가 제일 많아요. 그죠? 양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CO의 경우 어느 운전 상태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하냐? 그러면 공회전과 가속할 때 많이 나오고 가장 적게 나올 때는 운행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양이 많은 거는 일단 CO2고 그 다음이 CO예요. 그죠? 어느 경우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 경우에 따라서 탄화수랑 낙스는 바뀔 수 있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양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공회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한 거 CO가 없으니까 CO2가 없으니까 CO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가스가 특정 가스 뭐 혹은 탄화수소는 운행 상태에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는가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올 때는 감속인 거고 제일 적게 나올 때는 운행인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운전 상태에 따라서 양이 제일 많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경우든 1번은 CO2, 2번은 CO가 됩니다. 그 다음엔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봅시다. 얘도 항상 나오는 거죠? 자, 슬러지 계산할 때는 이게 탈수 농축이냐 아니면 소화냐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탈수입니다. 그럼 뭐예요? 탈수 전후, 농축 전후로는 TS1은 TS2랑 같더라. 그래서 함수율 집어넣으면은 요 식이 되죠? 여기에 이제 대입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함수율이 70%인 슬러지 SL1이 3큐빅미터를 지금 함수율을 70에서 40으로 줄였대요. 그죠? 그리고 SL1 값은 3큐빅미터인데 그러면 슬러지 후에 슬러지 부피 SL2가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입하면 3큐빅미터 1 빼기 0.7은 SL2 1 빼기 0.4. 자, 그럼 SL2를 구해보면은요. 3 곱하기 0.3 나누기 0.6 되죠. 약분하면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1.5. 정답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봅시다. 자, 이 문제가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요 제폭기율이라는 요 말 때문에 그래요. 자,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제폭기율은 용존산소량에 비례한다. 이 제폭기율이 뭐냐면요, 산소 전달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소 전달 속도는 총괄 기체 이전 개수에다가 포화 농도 빼기 현재 농도, 그 디오 부족량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존산소 디오 값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족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탈산소 개수와 제폭기 개수는 무차원이다. 여기 보면은요, 이게 반응 속도 상수잖아요, 그죠? 총괄 기체 이전 개수, 그죠? 탈산소 개수,
그 다음에 제폭기계수 전부 다 반응 속도 상수예요. 근데 여러분 다 1차 반응이거든요. 그럼 1차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는 단위가 네, 뭐 per day 혹은 per sec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의 역수예요. 그래서 차원이 L의-1승이 됩니다. 무차원 아니에요. 자, 3번 봅시다. 자, 용존산소 농도는 당연히 온도, 기압에 영향받죠. 압력이 클수록 온도 낮을수록 기체 용이도 커지니까 용존산소 이제 포화 값이, 포화 용존산소 농도 늘어나고 그다음 DO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번이 맞네요. 4번 볼까요? 0도씨 1기압에서 이론 용존산소 포화 값은 얼마예요? 0도씨에서는. 이거 전부 다 1기압은 대기압 1기압이니까 14ppm, 14mg per 리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약 9라는 거는 우리 20도씨에서 이제 이게 한 9.2 정도죠. 그죠? 그래서 4번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이에요. 자, 17번 봅시다. 자, 폐기물 압축하는 거네요. 자, 지금 밀도가 500이었다가 압축을 했더니 800이 됐대요. 폐기물이 얼마 있었냐면 200kg 있네요. 자, 압축했을 때 부피 감소율은 그랬어요. 자, 부피 감소율은요. 1 빼기 압축비 CR분의 1이잖아요. 그죠? 부피 감소율 VR은. 자, 이 CR이 압축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압축 전 후로 합일까요? 자, CR은 항상 1보다 커야 됩니다. 압축되면은, 왜냐면 압축되고 나면은 압축비는 증가할 거니까. 그래서 밀도, 압축 전 밀도분의 압축 후 밀도. 혹은 질량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밀도와, 질량이 같을 게 밀도는 부피랑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로 하면은 압축 전에 부피가 더 클 거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CR을 먼저 구해서 그 다음에 여기 VR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CR 값 어떻게 돼요? 500분의 800 되죠? 그 5분의 8이에요. 일단 제가 CR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만 지금 놔둘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1 빼기 5분의 8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분의 8분의 5죠? 선생님 왜 이렇게 돼요? 번분수예요. 여기 1을 1분의 1로 보면 요거 2개 곱하면 어디로? 분. 안에 거 2개 곱하면 분. 뭐로? 밖에 거 2개 곱하면 분자로 보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얼마? 8분의 3이네요. 자, 여러분. 계산할 때 제가 요거 하나 설명드렸었는데, 옛날에. 4분의 1은 얼마예요? 0.25죠. 소수로 바꿀 때. 그럼 4분의 3 그러면 0.25에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그러면 8분의 1은 얼마예요? 요거의 절반이니까 0.125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3 나누기 8 하시지 마시고 8분의 1이 0.125니까 요 곱하기 3 하면 훨씬 더 계산이 쉽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0.375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퍼센트는 37.5%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수로 나올 때는 분수로 계산이 어떻게 보면 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 봅시다. 나왔습니다. 법규. 이번에 쉽게 나왔어요. 진짜 대기환경 기준 물어보네요. 옳지 않은 거. 자, 요거 암기법 둘둘둘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 있고 CO2, NO2는요 8시간 없고 그 다음에 O2, CO는 요 밑에 두 줄만 있고 PM10, PM2.5 위에 두 줄만 있고 납배는 0.5,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02, 0.05 요렇게 하고 0.15예요. 요거는 여러분 암기하시고 이 2에다가 1 더하면 3 되고 5에다가 1 더하면 6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O2와 O2는 여기 1시간이 0.10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같아요. 그리고 얘는 따로 외우세요. 9, 25. 그 다음에 여기 PM10 보시면은 여기 100이고 50이에요. 그죠? 그러면 절반이 아니라 요거 PM2.5는요. 절반 아닙니다. 50의 절반, 100의 절반 아니고 15, 35 되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표를 여러분 작성을 하시고 보면은 요거 0.0이 맞고요. 자, NO2 연간 평균치 0.03 맞고요. 그 다음에 PM10 50 맞고요.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치는 15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씨예요. 달씨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달씨 법칙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V는 KI. 근데 이 I가 뭐예요? 동수경사는 그죠? 우리 수평 길이분의 수두차 혹은 수위차. 그죠? 높이차. 요걸로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동수경사 I죠? I는 수두차에 반비례한다. 아니요? 비례하는데. 1번 정답이에요? 이렇게 쉽다고? 2번 투수계수 단위는 속도 단위랑 같죠? 그죠? 왜냐면은 이 동수경사 I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아요. 맞고요. 그다음 3번 모래의 투수계수는 자갈의 투수계수보다 작다. 자, 투수계수는 말 그대로 투수가 잘 되면은 그 수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래에 자갈이 있으면은 누가 더 구멍이 커요? 공극이. 자갈이 훨씬 더 공극이 크니까 공극도 크고 투수계수도 크겠죠. 그죠? 물 잘 빠지면은 투수계수 큰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4번 달씨 법칙을 만족시키는 비례상수. 맞아요. 이게 보면은요. 이 달씨 법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하수의 이론 요소가 동수경사가 비례한다. 그 비례할 때 요 앞에 있는 거 이제 비례상수가 바로 투수계수 K인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20번. 자, 요것도 요번에는 진짜 법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지정 폐기물 종류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광재는 철강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쓰레기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제외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온이류는 네, 수분 함량 95% 미만이거나 고용률 5% 이상인 거. 맞죠? 자, 분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포집된 것으로 한정화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건 제외한다. 맞죠? PCB는 액체 상태인 것은 1리터당 2mg 이상인 거. 자, 요 지금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 온이류, 수분 함량 95% 미만 혹은 고용률 함량 5% 이상인 거. 요건 이제 특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들어가고, 광재 보세요. 광재는. 자, 철강 원석의 사용을 위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분진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 PCB는 우리 따로 있잖아요. 액체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2mg 숫자 위주로 제가 또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볼드체로 된 거.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다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진짜 이번에 역대급으로 쉬웠고 진짜 그냥 몇 문제 정도만 조금 갸웃갸웃 하는 문제였어요. 대부분 75%가 지금 15문제가 난이도 하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환경에서는 진짜 실수하지 않는 싸움을 여러분 했었어야 됐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이 쉬웠다. 그게 결론이고요. 네, 또 복습 잘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